이런 아파트 자리는 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될 입지, 편안해야 될 기온을 해친 곳, 땅을 깎아버린 거죠. 베란다 앞으로 해서 앞쪽이 높이 이렇게 산이 딱 막고 있다라고 하면은 숲세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막는 산이다. 내가 앉아 있었던 곳이 뭔가 지저분한 사람, 죽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다 하면 찝찝하겠죠. 지어진 아파트가 예전에 어떤 거나 어떤 땅이었다 하면은 좋은 기운을 받기는 어렵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터가 좋은 명당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터가 좋은 명당, 어떻게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살기 좋으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투자하기 좋으냐라는 부분을 또 나눌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두 부분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실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 조선을 건국하고 네네네. 정도전이 무학대사와 함께 터를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성에서 서울로 도읍을 옮기고 제일 좋은 땅에 경복궁을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복궁이 제일 좋은 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건물을 어느 향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운이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경복궁이 남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남향으로 지어져 있고 그 향에 대한 논쟁이 크게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 지형에 맞게 짓는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산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인왕산, 서북 쪽에 있는 인왕산을 뒤에 등지고 그래서 남동 쪽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자연 지형에 맞게 지어졌을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나라에 대한 건물도 다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회사 사옥도 공장도 모든 게 다 맞춰서 지어야 되지 맞춰서 짓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아까 제가 배산임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좋았던 산이 해로운 산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터는 남향으로 짓게 됨으로 인해서 뒤에서 내려오는 그 나쁜 살기를 바로 받게 되는 거죠. 청와대 터는 어땠습니까? 청와대 개방을 하고 저도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뭐 역시나 우리의 현대사가 파란만장했던 것처럼 네. 청와대 터도 네, 그렇게 좋진 않다. 청와대도 그렇고 진물을 보시는 청와대 터도 그렇고 거주하시는 공간도 두 곳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옮긴 저 용산터는요? 진무 용산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의 청와대보다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강남 하니까 네. 강남은 보시기에 어때요? 살기 좋은 터입니까? 아니면 사기 좋은 터입니까? 기운이 센 곳이다 보니까 그거 기운을 잘 받도록 하면은 더 크게 잘 될 수 있고 기운을 잘못 받도록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망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센 사람이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센 사람도 그렇고 집도 세게 잘 지어야죠. 그러면 실제로 그 터가 좋아서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터가 좋아서 잘 된 곳은 대구 인근에 있는 육신사라는 곳도 있고요. 옥골마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옥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 문화해설사분이 계신데 거기 경주 최씨 거기 집성촌입니다. 아, 최부잣집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최부잣집하고는 다른 곳인데 아. 다른 경주 최씨의 집성촌인데 그때 수백 년 전에 그 최씨 한 분이 잘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든 덕분에 지금까지도 후손이 살고 그 후손들이 연금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집을 하나 잘 짓는다라는 게 대대손손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거와 또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장 답사 지역으로 딱 선정을 해서 가긴 합니다만은 근데 실질상 그 경주 최부잣집에 가보게 되면은 그 최부잣집 터는 그렇게 명당 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당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렇게 큰 부를 누릴 만한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경주 최부잣집에서 그 내려오는 육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항상 알려주던 그 육훈. 맞아요. 큰 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됨됨이가 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명당과 사람이 함께 조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많이들 들어오고 싶어 하시니까. 네네. 근데 서울 수도권만 해도 이게 집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 아파트죠. 맞습니다. 아파트가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명당을 찾는다면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됩니까? 딱 한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등받이의 의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등받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한 것처럼 네.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게 살아있는 유기체라 생각을 하고 등받이 의자, 편안한 의자에 앉히면은 그만큼 편안한 기운을 내뿜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편안해진다라는 측면인데 모든 집을 볼 때 그런 어떤 내가 살 집을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그런 입지를 선택하는 원리 중에 하나인 전조후고 앞이 낮고 뒤는 높은 거 이것 역시나 의자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등받이가 이렇게 등받이로서 산이 아주 잘 받쳐주고 있다 하면은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파트, 요런 아파트가 명당 자리다 했으면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아파트 자리는 피해야 된다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좋은 땅을 찾기는 어렵지만은 나쁜 땅을 피하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쉽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들을 잘만 기억하시면은 바로 또 실생활에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건데 아까 등받이 의자의 법칙을 역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받이 의자라고 했을 때 앉아있는 여기 바닥도 평평해야 되죠. 근데 이 평평한 게 아니고 땅을 깎아버리는 거죠. 땅이 깎아버려서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될 입지, 편안해야 될 기온을 해친 곳.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산을 너무 깎아서 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깎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옹벽을 세우고 터를 만든 곳.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다. 적당히 깎는 건 괜찮습니다. 또 건물을 짓다 보면은 적당히 깎는 거는 땅의 기운을 해치지 않는데 너무 심하게 정말 이렇게 절벽에 가깝다라고 싶은 그런 곳은 어쨌든 거기서는 피하시는 게 좋고 등받이 의자를 반대로 앉았을 때 우리가 등을 기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앉으면은 이제 다리도 벌리고 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베란다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앞뒤가 나뉩니다. 그래서 베란다 앞으로 해서 앞쪽이 높이 이렇게 산이 딱 막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숲세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막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앉아 있었던 곳이 예를 들어서 이 의자에 내가 앉기 이전에 누군가 어떤 좀 뭔가 지저분한 사람 혹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죽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다 하면 찝찝하겠죠. 마찬가지로 집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어진 아파트가 예전에 어떤 공동묘지였던 거나 어떤 혐오시설이 있었던 땅이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어디 나가봤더니 그 동네 주변으로 큰 송전탑들이 막 지나다니는. 예, 맞습니다. 그 전기가 막 지나다니는 데라 그렇죠. 그런 데 좀 곤란하겠다 싶더라고요. 송전탑 자체가 해롭긴 한데 그게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요? 산에 앞뒤가 있는데 산에 넘어서 나는 산 안쪽에 있고 산 너머에 있는 등날에 송전탑이 꽂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그 동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새 아파트들은 어쩜 이렇게 닭장처럼 줘요? 빼곡하게. 네네네. 이거 더 많이 지려고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떤 그 동에 요건 피해야 될 동, 요거는 뭐 요런 건 사야 될 동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거를 가려서 좋은 동을 선택을 해드리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다 타워형으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탁탁탁탁 전부 다 남향을 기준으로 성냥갑처럼 지어서 서로 치는 공격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위쪽에 동그라미 쳐진 백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건너편 쪽에 그 놀이터 건너편에 있는 화살표 반대로 가면은 거기 뾰족한 부분이 앞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걸 공격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저걸 이제 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집을 지을 때도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너편에 있는 용마루가 바로 정면으로 보이면은 그 집에 살면은 큰 해를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론을 현대 아파트에 적용을 한 게 지금 이런 동을 친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풍수에 있어서 물길, 도로는 곧 물길로 그렇다, 또 그렇다. 같이 환원이 됩니다. 이 화살표 그대로 도로가 지금 건너편 저기 북동쪽에 있는 동으로 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 동은 저희가 만약에 골라드린다고 하면은 배제시키는 동이다라고 물이 친다 이거죠. 그렇죠. 물이 치면서 이제 재물을 쓸어 넘어간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돼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새로 집을 구하실 때 이런 점만은 명심하세요. 뭐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이런 방향은 좀 피하세요. 뭐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반인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은 방향에 대해서는 또 많이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살 대장군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살 대장군요? 네네. 삼살 방향 대장군 방향인데 삼살 방향 대장군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냥 각각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 방향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앉아 계신 곳에 내가 앉으면은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좋지 않은 운을 받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삼살 대장군 방향은 순환을 합니다. 대장군 방향은 3년에 한 번씩 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 돌아가고요. 삼살 방향은 1년에 한 번씩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동서남북을 했을 때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삼살 방향은 서쪽, 대장군 방향은 북쪽. 예, 이렇게 되고 그럼 방향... 연도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하셔도 되고 검색해 보시면은 딱 연도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풍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풍수는 땅의 기운, 네네. 하늘의 기운이 접합된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공중에 떠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예. 막 20층, 30층 뭐 어떤 경우는 막 5, 60층 되는 곳에서 맞습니다. 하늘에 둥둥 떠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로얄층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뷰 좋고 뭐 또 탑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있고 네네네. 그게 좋은 겁니까? 풍수적으로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높은 층에 살고 글쎄. 펜트하우스는 진짜 돈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항상 부자의 단면만을 보고 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순간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잠깐 잘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나쁜 곳에 갔을 때 받는 운은 언젠간 내 몸에 축적이 되고 또 발현이 되게 돼 있다. 돈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기가 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 따라서 삶을 다 맞추려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된 원리대로 살 수가 있고 풍수 로얄층이라고 했을 때는 땅의 기운을 받는 곳이 중요한데 근데 이 땅의 직이라는 것이 층이 올라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층이 점점 이렇게 그렇겠죠. 미세하게 얇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은 전형적으로 보통 한 3층에서 5층 혹은 그 8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그 현장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주변에 산이 감싸고 있는 높이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산이 그거보다 높은 산이 있으면 지기가 거기에 미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감정을 했던 곳 중에 하나도 그 16층에 가봤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6층이 높은 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기를 측정했을 때 지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왜 도냐 봤더니 그 16층 바깥으로 봤더니 멀리서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산들이 각각 그만큼 올라붙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사 날짜 따져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무슨 손 없는 날이 필요한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은 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연의 이치상. 손 없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태기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자연에 대한 그 개념을 나만 이제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공간과 자연 자체를 다 살아있는 같이 공감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새 집에 가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처음 봤을 때 실례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새 집에 갈 때 노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날을 택하는 것 그게 태길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내 집이 땅도 밟고 이러니까 그 집이 내 집이고 고향 같은 게 있었는데
아파트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택 나뉠 거 없이 좋은 집이면은 오래 살아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년 동안 내려오는 마을이 있고 또 그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살아도 되고 운 쪽으로는 사실 그렇게 내가 잘 된 집은 안 파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파트는 딱 구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어떤 풍수에 맞게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나쁘게 지어진 그 안에서도 나쁜 운이 있는데 그 나쁜 운이 내 몸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10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나쁜 운들이 쌓였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발현이 되면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나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처를 옮기시는 게 좋은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좋았다라고 하면은 꼭 이사 가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운의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종이 한 장의 법칙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오늘 머무르는 공간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기운, 나쁜 기운들을 받는데 내가 좋은 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은 매일매일 당연히 좋은 기운을 쌓아가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근데 3달, 1년, 10년이 됐을 때는 어느 순간 큰 차이를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풍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보는 얘기를 했다면 이젠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방, 뭐 위치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